25년간 믿었던 아내의 충격적인 변화. 매일 아침 식탁에 놓이던 밑반찬이 사라지고 낯선 향수 냄새와 잦은 거짓말, 잠긴 휴대폰, 늦은 귀가가 이어집니다. 53세 은행 지점장 민수는 평온했던 가정에 드리운 의심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딸의 진로 상담 선생님과 아내의 은밀한 만남, 그리고 마침내 모텔 주차장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배신의 아픔 속에서 민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쓰라린 전환점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봄날의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따사롭게 스며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매일 정갈하게 차려지던 밑반찬들이 오늘따라 유독 허전해 보였죠. 53세 은행 지점장 김민수는 늘 그랬듯 당연하게 식탁에 앉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당신, 오늘은 아침 안 먹을 거야? 25년간 민수의 아침을 챙겨주던 아내 박선영의 말투가 어딘가 모르게 딱딱하고 낯설었습니다. 습관처럼 시선을 마주치려 했지만 선영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식탁 위에는 늘 놓여있던 멸치볶음이며 김치 같은 밑반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은행에 늦게 가도 돼? 자산관리 상담 같이 가기로 했잖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요가원에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에 가자. 선영의 대답은 간결했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죠. 민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부부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묵묵히 살아왔지만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무심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도 각자의 휴대폰 화면 속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대화는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심함 속에서도 미묘하게 유지되던 균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균형이 아주 작은 진동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이전에는 거의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가 강사로 일하며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내던 아내에게 힘든 순간이 찾아온 것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선영의 차가운 반응 앞에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행으로 출근하는 길,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은퇴 준비도 해야 했고 영신여고를 다니는 18살 딸 지수의 대학 입시 준비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날 오후 은행 지점에 이웃집 정순자 할머니가 방문했습니다. 80대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갈한 차림새와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김 지점장님, 손자에게 줄 비상금을 좀 맡기려고요. 정순자 할머니는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비상금은 따로 두어야 해요. 나이 들면 몰라요, 김 지점장. 민수는 순간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상황을 꿰뚫어 보는 듯한 이 우연한 조언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정순자 할머니를 배웅하며 민수는 문득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랫동안 결혼 생활하시면서 위기가 있으셨나요? 정순자 할머니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꽃이 피고 지듯 사람 마음도 변하는 법이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죠.
민수는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신과 선영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오랜 세월 함께했지만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며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요가원 일이 많아 늦게 들어갈게라는 짧은 메모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늦은 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소파에서 잠이 든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선영은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깜짝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선영의 목소리는 피곤함보다는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민수는 탁자 위에 놓인 이제는 시들어버린 꽃다발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기억해? 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날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요가원에 신입 강사가 들어왔는데 교육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민수는 아내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가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결혼 초부터 향수를 꺼리던 선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은은한 꽃향기를 풍기기 시작했어요. 영문 모를 불안감이 민수의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은행으로 출근하면서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이런 말하기 그런데 지난주에 강남 쪽 카페에서 선영 씨를 봤어. 누군가와 함께 있더라고. 민수의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철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물론 업무상 만남일 수도 있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가원 일로 바쁜가 보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딸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수는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학생이었고 요즘 진로 상담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아빠, 오늘 최민호 선생님이랑 진로 상담했어. 선생님이 엄마한테도 안부 전해달래. 민수는 순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최민호? 누구신데? 우리 학교 새로 오신 진로 상담 선생님이야. 대학 입시 전문가셔서 요즘 엄마도 자주 상담 받으러 가나 봐.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왜 선영은 이 최민호라는 사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가원 일로 바쁘다면서 왜 학교 상담 선생님을 만날 시간은 있는 걸까? 그날 밤 선영이 샤워를 하는 동안 민수는 무심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딸의 생일이었던 비밀번호가 이제는 알 수 없는 6자리 숫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선영이 거실로 나오자 민수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지수 학교에 자주 가는 모양이네. 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 입시 때문에 상담 몇 번 받았어. 요가 수업 끝나고 잠깐씩. 최민호 선생님이랑? 응, 새로 오신 선생님인데 평판이 좋더라고. 민수는 선영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의심을 드러내면 더 조심하게 만들 것 같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은행 업무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인터넷으로 영신여고를 검색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최근 부임한 교사 소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 최민호의 사진을 찾을 수 있었어요.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프로필에는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 경험, 입시 지도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직감은 이 남자가 단순한 교사 이상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주말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선영이 차에 무언가를 싣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정성껏 손질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연스럽게 거실로 나가며 물었어요. 아침부터 어딜까? 선영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요가원 특별 세미나가 있어서 점심 지나야 끝날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나간 후 조용히 그녀의 화장대 위를 살펴봤어요. 평소에 쓰지 않던 립스틱과 새로 구매한 듯한 향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밖에 나가려고 하셨나 봐요? 방해했네요. 아닙니다. 들어오세요. 정순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순자가 말했어요. 요즘 학교 앞에 카페가 생겨서 가끔 가는데 얼마 전에 박선영 씨도 봤어요. 젊은 선생님이랑 이야기하시더라고.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신여고 선생님이셨나요? 그런가 보네요. 둘이 아주 진지하게 대화하더라고. 처음엔 그냥 학부모와 교사의 상담인 줄 알았는데 정순자는 말을 흐렸지만 그 눈빛에서 더 많은 것을 보았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딸 진로 상담 때문에 자주 가나 봐요. 정순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법이에요. 정순자가 돌아간 후 민수는 선영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들 사이에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어요. 대부분 요가원 관련 영수증이었지만 그중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모텔 영수증이었어요. 그 영수증 날짜는 선영이 요가원 세미나라며 밤늦게 귀가했던 날과 일치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증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텔이 정말 세미나 장소였을 수도 있고 동료와 함께 묵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는 차 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만이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수증에 적힌 모텔로 향하는 길, 민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모텔 리셉션에서 그는 평범한 손님인 척 물었어요. 지난번에 왔던 세미나장 위치가 어디였죠?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세미나 시설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 모텔이에요.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수였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전화가 안 받아. 요가원에 세미나 있다고 했어. 그래. 근데 방금 최 선생님도 못 만난다고 연락 왔는데. 둘이 같이 상담하기로 했다고 엄마가 그랬거든.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선영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아 쉽게 열 수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카카오톡 창이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최민호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있었고 민수는 망설임 없이 클릭했어요.
오늘 만나면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당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요. 우리만의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민수는 화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와 사진들. 그 중에는 선영과 최민호가 함께 찍은 듯한 사진도 있었어요. 얼굴은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선영이 귀가할 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감정이 뒤엉켜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는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내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퇴근 시간, 입은 옷, 향수 종류, 전화 통화 시간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낯선 행동에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미 발견한 증거들 앞에서 그 감정은 희미해져 갔어요. 민수의 눈앞에 은행 입구가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소처럼 업무를 봐야 했지만 머릿속은 아내의 배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입구에서 은행 이사장 오태성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김 지점장, 잠깐 시간 있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오태성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달 승진 심사가 있는데 김 지점장을 추천하려고 했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던데 혹시 개인적인 문제라도 있나? 민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티가 난 것일까요? 아니면 오태성이 뭔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조금 피곤한 것뿐입니다. 오태성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 지점장은 평판이 중요하니까. 승진을 위해서라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지. 민수는 이사장의 말에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금요일 저녁 선영은 평소보다 더 공들여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무심코 물었어요. 오늘 어디가? 엄마 친구 모임이 있어. 늦을 것 같아. 선영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수는 이미 그녀의 거짓말 패턴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선 지 15분 후 민수도 차를 몰고 그녀를 따라 나섰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습니다. 선영의 차는 예상과 달리 친구들이 모일 법한 식당이 아닌 영신여고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뒤편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주차했어요. 민수는 거리를 두고 주차한 후 조심스럽게 레스토랑을 관찰했습니다. 얼마 후 한 남자가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외모의 그 남자는 바로 최민호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레스토랑 창가에 앉은 선영과 최민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가끔 손을 맞잡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몇 장의 사진을 찍은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로 최민호에 대해 더 자세히 검색했습니다. 최민호는 37세 총각으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년 전 영신여고에 부임했고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그의 SNS 계정을 보니 여행을 좋아하고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남자였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선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거실 불을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오, 아직 안 잤구나.
선영은 놀란 듯 말했지만 곧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모임 어땠어? 별거 없었어. 그냥 수다 떨다 왔지. 선영은 샤워하러 들어갔고 민수는 그녀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레스토랑 영수증이 있었고 결제자는 최민호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 쪽지에는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장소에서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메모를 사진으로 찍고 원래 위치에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 주 토요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순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조언이 필요해서요. 두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정순자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눈치는 챘지만 말하기 조심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리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음 주 토요일에 모든 것을 확인할 계획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연히 딸 지수와 마주쳤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와? 아, 공원에 잠깐. 지수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사실 얼마 전에 최 선생님이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했어. 어떤 질문? 엄마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빠랑 사이가 어떤지. 처음엔 그냥 상담 질문인 줄 알았는데 너무 사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이상했어. 민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민호는 자신의 딸까지 이용해 정보를 얻으려 했던 것이었어요. 선생님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유를 말했니? 가정환경이 입시에 중요하다고 했어. 근데 아빠, 혹시 무슨 일 있어? 요즘 엄마도 이상하고. 민수는 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딸에게 이런 복잡한 상황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최민호는 단순히 아내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 전체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선영과 최민호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아내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선영은 평소보다 더 공들여 차림새를 꾸미고 있었어요. 오늘 어디 갈 거야? 민수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요가원 특별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올게. 늦을 수도 있어. 선영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 쉽게 읽혔어요. 점심은 세미나에서 제공해. 걱정 마.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선영이 집을 나선 지 15분 후 민수도 차를 몰고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차는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약 40분간 주행한 후 한적한 지역의 모텔 단지에 들어섰어요. 민수는 거리를 두고 모텔 주차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SUV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그 차에서 최민호가 내렸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두 사람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환한 미소로 최민호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모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감각이 몰려왔어요. 실제로 눈앞에서 아내의 배신을 목격하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김지점장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오늘 이 근처 친구 집에 왔다가. 근데 지점장님은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정순자의 시선은 이미 모텔 입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 차에서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정순자의 차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요? 난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요? 정순자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도 50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지. 민수는 놀란 눈으로 정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어.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 민수는 정순자의 말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인생의 지혜와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정순자의 말이 민수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김지점장님? 확실한 증거를 모았으니 이제 아내와 직접 대면할 거예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처하진 않을 겁니다. 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기억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민수는 정순자의 차에서 내린 후 자신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모텔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그는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여인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진 순간 오히려 혼란스러움은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밤이 깊어가도 선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이 시간까지?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이 민수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어요. 세미나는 어땠어? 민수가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어. 많이 배웠지. 어떤 내용이었는데? 선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생각해낸 듯 대답했어요. 요가 명상 심화 과정이었어. 요새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인기가 많거든.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탁자 위에는 미리 준비해둔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영신여고 최민호 선생님과 함께 모텔에 갔을까? 선영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사진들을 하나씩 선영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함께 있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뭐야 이게?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녀 앞에 놓여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어? 민수의 질문은 단호했습니다. 선영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그냥 실수? 일시적인 감정? 아니면 우리 결혼 생활 전체가 실수였던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가라앉혔어요. 당신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선영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항상 일만 하고 나를 여자로 봐주지 않아서. 최민호는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어.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가 원하는 걸 알아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려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지수는 어떡할 거야? 선영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듯 얼굴을 들었습니다. 지수는 아직 몰라. 아직은. 하지만 딸도 이미 무언가 느끼고 있어. 최 선생은 심지어 지수에게 우리 가정사를 캐물었다더군.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난 정말 미쳤나 봐. 어떻게 이런 일을. 민수는 그런 선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뒤섞였지만 그런 감정 속에서도 그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선영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난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맞아, 자격 없어. 민수의 단호한 말에 선영은 더 흐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행 이사장 오태성이었습니다. 김지점장, 지금 통화 가능한가? 민수는 의아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사장님. 내일 아침 일찍 내 사무실로 와주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전화를 끊은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시간에 이사장이 전화를 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는 다시 선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체념과 후회의 빛이 보였어요. 이해해. 내가 짐 정리할게. 그날 밤 민수는 손님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히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 이사장과의 만남이 신경 쓰였고 더불어 지수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이사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오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게. 민수가 들어서자 오태성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앉게, 김지점장. 민수가 자리에 앉자 오태성은 한 장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영과 최민호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사장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나는 자네의 승진을 반대하고 있네. 내 조카를 그 자리에 앉히고 싶거든. 오태성의 솔직한 고백에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네에 대한 약점을 찾으려고 탐정을 고용했지. 그런데 이런 걸 발견하다니 운이 좋았군. 민수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간단해. 승진을 포기하고 자네 아내의 스캔들이 은행 내에 퍼지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가족의 명예를 잃고 승진하든지 택하게.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어요. 이사장님, 제 가정사는 제가 알아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승진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오태성의 얼굴에 냉소가 스쳤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네 아내가 딸의 학교 선생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면? 민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위협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세요. 저는 제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민수는 이사장실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는 두 가지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었어요. 무너진 가정을 수습하는 일과 직장에서의 불공정한 싸움. 주말 아침 민수는 딸 지수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었어요. 선영은 이미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지수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어두운 분위기를 이미 감지한 상태였어요. 엄마는 어디 갔어? 요즘 집에 잘 안 계시던데.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당분간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민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모든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지만 이미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누구? 민수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최민호 선생님. 순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지수의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안에서는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야, 문 좀 열어줄래? 싫어. 가버려. 민수는 문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딸이 받을 충격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아빠도 많이 힘들어.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지수야, 넌 혼자가 아니야. 한참 후에야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지수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그 선생님, 나한테 상담한다면서 우리 가정에 대해 물어봤어. 이제 알겠어. 날 이용한 거였어. 민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위로했어요. 내일부터 학교에 어떻게 가지? 모두 알게 되면. 지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걱정 마. 내일 아빠가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할게. 최 선생님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거야. 그날 오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순자 할머니였어요. 김지점장님,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수는 공원에서 정순자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오태성 이사장 이야기는 들었나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정순자가 이 일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네, 어제 만났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나는 은행 대주주의 친구예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소박한 모습으로 민수를 찾아오던 정순자가 이런 인연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오태성이 당신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내가 도울게요. 민수는 정순자의 도움 제안에 감사했지만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요. 정순자는 존중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선영이 잠시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마주치자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지수는 어때?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대.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지수를 볼 면목이 없어.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큰 실수였어. 하지만 지수는 당신의 딸이야. 언젠가는 만나야 할 거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스쳤어요. 최민호는 어떻게 됐어? 학교에서 해임됐어. 학생 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어.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어. 민수는 더 이상 선영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어요. 이혼 서류는 내일 변호사에게서 받을 거야.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하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반대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틀 후 민수는 은행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오태성은 그를 보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 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직접 참석한 것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참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은행 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죠. 모두의 시선이 이 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오태성 이사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직원을 위협하고 사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은행의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오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이 회장은 단호했어요. 오태성 이사장은 오늘부로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민수 지점장을 새로운 본점 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민수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 회장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순자 여사가 자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네. 정의롭고 성실한 직원이라고. 민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도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내가 고마워해야지. 자네 같은 직원이 우리 은행에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민수는 정순자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정순자는 웃음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는 됐어요. 그저 당신과 지수가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충분해요. 민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지수야,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 지수는 여전히 침울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승진했어. 본점 부장으로. 지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정말? 축하해, 아빠. 민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직 많은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들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우리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아빠가 항상 지수 곁에 있을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아직 슬픔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보였어요. 민수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 엄마는 정말 안 돌아와?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더 강하게 의지해야 할 때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민수는 이런 작은 행복이 앞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정순자는 웃음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는 됐어요. 그저 당신과 지수가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충분해요. 민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지수야,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 지수는 여전히 침울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승진했어. 본점 부장으로. 지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정말? 축하해, 아빠. 민수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직 많은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들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우리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아빠가 항상 지수 곁에 있을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아직 슬픔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보였어요. 민수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 엄마는 정말 안 돌아와? 민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더 강하게 의지해야 할 때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민수는 이런 작은 행복이 앞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1년 후의 봄날, 민수와 지수는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매주 일요일 등산은 이제 그들의 소중한 루틴이 되었어요. 대학 입시를 앞둔 지수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디로 갈까? 북한산 어때? 날씨도 좋은데 경치 구경하러 가자. 두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1년 전 무너질 것 같았던 그들의 일상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은행 본점 부장으로 승진한 후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지만 동시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매일 저녁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항상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지수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소문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했지만 점차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내가 심리학과로 진학하기로 했어. 민수는 놀라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결정을 했네? 응, 내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변화시키려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산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쉼터가 있었고 한 여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수는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영도 그들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소박한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로해 보였어요. 민수 씨, 지수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민수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우연이네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많이 컸구나. 잘 지냈니?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네, 잘 지내요. 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수는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안도했어요. 증오와 원망보다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그녀에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요가 스튜디오를 열었어. 많이 배우고 있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해. 내가 이기적인 행동으로 모두에게 상처를 줬어.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저 너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야. 민수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 분노와 배신감은 많이 누그러졌어요. 우린 괜찮아요. 이제 미움도 미련도 없어. 당신도 행복하길 바라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인사했어요. 고마워. 너희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돼. 선영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수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빠 엄마한테 정말 미움이 없어? 민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많이 미워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라는 걸. 이제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점장님, 지수양. 정순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그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뵙네요. 민수와 지수는 반갑게 정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오늘 등산하러 왔구나. 이분은 문 선생님이야.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이지. 정순자의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문 선생님과 인사를 나눴어요. 반갑습니다. 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문석일입니다. 정 여사님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정상으로 올랐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졌어요. 정순자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함께 먹어요.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들은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순자와 문 선생님, 민수와 지수. 이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점장님, 이번에 승진 축하해요. 이제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정순자의 말에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이죠. 세상은 결국 진실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지수는 문 선생님과 작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민수는 이 평화로운 순간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1년 전 그토록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이제 그는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정순자는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하늘은 맑았고 봄바람은 상쾌했습니다. 민수는 딸 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정순자의 말이 민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이제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새로운 봄날의 약속처럼 그들의 가슴 속에 따스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